이선재 이사장님, 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동의하셔요? 예, 동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문화체육부 이정우 국장님, 혹시 장애인 차별 금지법 잘 아세요?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1조, 이 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장애인 체육과 비장애인 체육의 그 감독이나 코치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그 비장애인 국가대표 그 감독이나 그 코치는 305만 원을 받고 장애인 그 감독이나 코치는 175만 원을 받죠? 따로 질문해 볼게요. 국가대표 비장애인 감독이나 코치는 월급제로 받고 장애인 국가대표 감독이나 코치는 수당제로 받죠? 저 의원님 그 장애인 체육은 제 소관이 아니라 옆에 있는 저 송윤석 협력관 소관이라서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똑같은 질문입니다. 대답해 보세요. 네,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비장애인 같은 월급제로 돼 있고 장애인 체육은 지금 현재 수당제로 돼 있어서 그 네. 차이가 굉장히 크게 돼 있고요. 네. 저희가 장애인체육회랑 저희 문체부가 그런 문제점들을 뭐 이미 인지하고 있고 그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예산 당국이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 협의가 원활치 않아서 아직 현재까지는 그럼 그 상황이 예산 당국이 기재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재부 예를 비롯해 그들이 법 위반하는 거예요? 그들이 법 위반하는 거네? 네, 네? 뭐 장애인 차별법 제1조의 목적을 제가 읽어드렸죠? 네. 그럼 그들이 법 위반하는 거잖아요. 뭐 어쨌든 저희는 최선 아니 그들이 법 위반하는 거 맞잖아요.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안 그러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왜 비장애인들은 월급제 받고 무려 305만 원을 받을 때 장애인 체육 감독 코치는 수당제로 받고 월급으로 경우 합산해봐야 최저임금보다 못하는 175만 원을 받아요. 자, 앉으세요.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느냐면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에 그러면 고용불안이 계속해서 따를 거 아니에요. 고용불안이 따르면 장애인 체육에 대한 감독이나 코치들이 여기에 감독이나 코치 오고 싶어 하겠어요? 감독 코치 없이 국가대표팀을 운영하고 급하게 구하면 장애인 체육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감독 코치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채용 지연 미채용 지도 경력 없는 분들의 채용 심지어 훈련 중에 이직을 해버립니다. 표 한번 보세요. 이게 월급제와 수당제의 차이입니다. 심지어 2년 동안 21개 종목 중 9개 종목이 반 이상이 연임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의 지도자들은 업무 범위가 훨씬 더 넓어요. 훈련 지원, 체력 지도, 의무 지원에 선수 생활 보조 및 훈련 전후에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심지어 장애인 선수의 특성상 질병, 신체 기능 저하 등 건강 상태를 또 수시로 살피고 위급 상황에도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 보세요.
월급제, 수당제 중에 누가 먼저 월급제로 고용의 안정성을 가져와야 됩니까? 뭐 저희는 뭐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장애인 비장애인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냐면 정확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현재 감독 코치는 월급제로 돼 있고요. 저 장애인도 현재까지는 돼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수당제로 돼 있는 부분은 트레이너 부분인데 뭐 그 자, 부분에 일반적으로 있어서 우리가 트레이너를 하면 기본적으로 감독 코치를 총칭해서 트레이너를 하고 그다음에 물리, 마사지 이런 영역들도 다 트레이너로 하는데요. 이 전체가 우리는 그 영어로 트레이너를 하고 우리 말로 감독 코치라고 해요. 그런 말장난으로 빠져나갈라 하지 마시고 어디가 1차적인지 훨씬 더 일이 많고 그리고 훨씬 더 디테일하게 케어해야 되는 이러한 장애인 지도자들을 먼저 배려하는 게 맞는 거죠. 네, 의원님 생각에 말씀에 전적으로 그죠?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자 월급도 반토막이고 고용도 불안하고 일도 훨씬 많은데 이 부분들을 계속 문화체육부 체육국장 라인에서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기재부가 위법을 하고 있든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 최선 노력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애인체육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국가대표 효율적 과학적 훈련 지원. 누가 효율적 과학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표 보셨죠? 미채용, 무경험자, 채용 지연, 2년 연속 있는 사람들이 겨우 40%에 불과하고 이런 상황을 왜 체육계가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그리고 체육국장이 문화체육부가 문화관광부도 아니고 문화체육부라며 그러면 문화체육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법을 어기고 있냐면 이야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대오 각성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시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확인 국감에서 봅시다. 장애인체육회 정진환 회장님 예, 끊임없이 요구했죠. 예 그렇습니다. 왜 실현이 안 됐어요? 그건 뭐 예산 당국에서는 뭐 예산의 그 효율적 운영이라고 그래서 또 다른 기관 저희가 더 급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문화체육부 철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기 때문에 여윳돈 있으면 지원하고 여윳돈 없으면 지원하지 않는 그리고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장애인이 1차적이지 않고 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늘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 사회적 약자를 더 먼저 배려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늘 사회적 관심은 다른 비장애인 먼저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문화체육부요. 이거 상당히 아픈 대목입니다. 늘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늘 차별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차별금지법이 여러분들의 손에서 무력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질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국회 가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도 준비도 안 해왔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정말 정밀하게 대우각성해야 되는 영역이죠. 심지어 비장애인 체육단체는 10명의 정직원을 주는데 장애인 체육단체는 3명밖에 안 줘요. 어디가 더 많은 손길이 가는 데입니까? 장애인 단체죠. 장애인 단체가 훨씬 더 손길이 많이 가는 영역 아니에요. 그런데 비장애인 단체는 10명을 주면서 장애인 단체는 3명밖에 안 줘. 이 부분에서 조정이 가능했고 첫 번째 예산의 문제가 아니죠. 조정의 영역이었었죠. 조정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꿈쩍을 안 했단 말이에요. 방금 장애인
체육회 정진환 회장께서 말씀하셨던 늘 그렇게 해왔어요. 늘 그렇게. 그리고 장애인 체육회에서 이야기하면 늘 그렇게 당신들 좀 기다려 라고 이야기해왔어요. 늘 그렇게.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한국한테 대책만 해오세요. 대답을 하세요. 네, 뭐 최선을 다해서 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마련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1조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에 끊임없이 늘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고소당합니다. 장애인 차별로. 알겠습니까? 네.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국회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